자, 지금 LNF를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10%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관세 무역 협정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이 2차 전지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약세로 오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무역 협정에 대한 내용이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세나 자동차, 그리고 조선 쪽에 대한 그 내용들만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특정 섹터들로 돈이 쏠릴 가능성이 크고, 오늘 현재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는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재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섹터보다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포스코 퓨처를 볼까요?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섹터들은 현재 이런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2차 전지가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야, 이거 벌써 고점 신호가 나와서 끝난 게 아닐까.'라는 좀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장에 그러니까 순환매, 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안에서 수급들이 분산되는 과정 가운데, 이 분산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더 활발한, 그러니까 더 관심이 많은 섹터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시장의 조정에는 우리가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현재 이 구간, 우린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 따른 확실한 타점을 좀 잡아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한미 그 무역 협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일단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고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쪽, AI 쪽이 강세였고, 미국 나스닥 시장도 다른 섹터들은 다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물론 최근 2차 전지가 이제 AI와 좀 묶이면서 이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뭐 ESS나 또는 뭐 전고체나 또 LFP 다 주목을 좀 받고는 있지만, 어제 일단 글로벌 시장 자체가 반도체 AI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도 분명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됐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다? 파월 의장이 스탠스를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밑에서 잡고 있는 분들, 그리고 최근 이 14만 9천 원을 찍었을 때 어제 여기서 뭐 우리가 정말 초단타 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가 맞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저점 바닥부터 나오는 이 상승에 대한 큰 파동에 따른 앞으로의 흐름을 읽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큼지막한 등락폭 속에서의 단기적인 고점에서 대응하는 게 좋고, 그런 고점은 지금 이 단계에서 저는 아직 안 나왔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이제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일정들이 다 끝나가고, 어제 나왔던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나라만 관심이 있었던 거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중국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 불안 심리와, 또 이걸 지켜보고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는 복합적인 심리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는데, 근데 최근에 뭐 미국이 그래도 중국한테 좀 양보를 하자, 서로 양보하자라는 약간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만큼 저는 이것 또한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LNF 현재 조정 받고는 있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차트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LNF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잠시만요. LNF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현재 제가 요 며칠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장기적인 파동과 단기적인 파동, 그리고 또 이 장기적인 파동에서의 이 3파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지금 현 구간은 매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조정 구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4파 조정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파 조정이 떨어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올 거지만, 볼게요. 이런 식으로 RSI가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 그럼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오지만 오히려 RSI 고점이 하락이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들이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우리가 또 확률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타점이 나올 때 공유를 좀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나오는 매도 타점까지도 우리가 좀 잘 잡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등락폭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대응들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수익을 30%볼 거 우리가 진짜 크게 더 60%대까지, 혹은 60%볼 거 진짜 크게 120% 180%대까지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기고, 이런 고점 단계에서 조정이 왔을 때 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 이제부터 나오는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 또 라이브 방송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짧게라도 영상을 좀 빨리 찍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장중 평일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타점들을 계속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정확한 타점들, 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LNF의 LN 이 두 글자, 혹은 LNF,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밑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중하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확실한 매수도 아직은 지금은 아니에요. 확실한 매도도 지금 절대 아닙니다. 확실한 타점이 나올 때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신호 알림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참고하셔라.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때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고맙지만요.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어떠한 대가를 좀 받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고맙지만 이것도 철회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LN 이렇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미국 증시도 하고 코인도 하고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타점 하나 제가 공유한다고 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뭐 다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진짜 힘든 시절, 이 주린이 시절, 정말 대출도 많이 껴보고 빚도 많이 져보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잘못했던 게 막 재무제표 공부하고 뉴스 기사나 보고 따라서 매매하고, 남들이 좋다고 따라서 매수, 남들이 안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진짜 정말 삶의 끝까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결국 시장의 흐름을 읽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술적인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진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거였어요. 기준과 원칙. 이러한 노하우들을 제가 함께 공유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LNF에 LN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타점이라는 걸 제가 어떤 식으로 잡는지, 또 어떤 식으로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잡아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그래도 조정 크게 나오고는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추적 관찰하면서 이런 타점들 다 공유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